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소단원 1인 우리나라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 참 중요한 문제죠.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오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투데이 포인트입니다.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 보았습니다. 자, 우선 1번, 우리나라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디까지를 우리나라 영역이라고 부르는지를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2번,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3번에서는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해서 독도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독도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입니다. 선생님이 가장 먼저 영역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역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역의 정의를 정확히 알려면 결국은 이 주권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권이 무슨 뜻일까요? 주권은 선생님도 한자를 잘 알지는 않지만 이 주와 건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뭔가 요약된 느낌이라는 생각 드나요? 사회에서 나오는 대부분 단어들은 뭔가 이렇게 앞 글자, 끝 글자, 아니면 중요한 단어의 첫 글자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딱 단어를 만들더라고요. 중간말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은 주로 시작되는 주인이죠. 주인의 권이니까 뭐겠어요? 그쵸.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영역이란 한 나라의, 그 나라의 국민들이 되겠죠.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 나라 국민들이 주인으로 가지는 권리, 그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그 나라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영역은 누구 거다? 우리나라 국민 거, 우리나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의 주인은 누구? 우리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영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영역에는 외부의 침입과 간섭을 받지 않는 범위입니다. 이때 외부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국민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외국인들, 이 사람들을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외부의 침입과 간섭을 받지 않는 범위를 우리는 영역이라고 부르고, 또 자, 우리나라의 영역에선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외부인이 들어오거나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혹은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허락 없이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락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활동, 무슨 활동들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고 그 주권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영역이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주인인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외국인의 침입과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나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역입니다. 선생님 영역 설명하면서 되게 뭔가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이 영역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벌써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뭐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땅도 있고, 뭐 어떤 친구는 또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자, 결국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뭘 만들어 놨을까요? 그렇죠.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영역들을 지키게 되겠죠? 그렇단 얘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공간이 결국 우리의 영역이 되겠죠.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나요? 결국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지키고 있는 곳이 우리의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육군은 어디를 지켜요? 그쵸? 땅을 지키고, 해군은 바다를 지키고, 공군은 하늘을 지키죠. 아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영역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오케이.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역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의 영역은 땅, 바다, 하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참 쉬울 텐데, 조금 요 땅, 바다, 하늘이란 단어를 조금 어렵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요렇게 바꿉니다. 자, 땅은 이렇게 바꿉니다. 영토. 땅은 토양이라고 하니까 영토. 그 다음 바다는 그렇죠, 영해가 되겠고, 하늘은 그렇죠, 영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이 지키고 있는 땅, 바다, 하늘을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우린 그것을 결국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의 영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역은 영토와 영해와 영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땅을 이야기하고, 영해는 바다를 이야기하며, 영공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역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영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토는 결국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육군이 지키고 있는, 결국 영토는 우리나라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영토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영토에서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토는 땅인데 우리나라의 땅은 어떤 곳들이 있느냐? 요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그리고 섬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자, 선생님이 실력은 없지만 우리나라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못 그렸네요. 이 타블렛으로 그리니까 더 못 그리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이 땅을 요렇게 있는, 우리가 흔히 이곳을 한반도, 자, 이건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뭐것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 있고, 독도도 있고, 이런 섬들도 우리는 영토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섬들을 포함해서 모두 뭐라고 부른다? 영토라고 부릅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답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육지고요. 섬은 바다라고 답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땅입니다. 섬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섬도 영토에 포함이 됩니다. 제발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영토는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의 면적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화면에 써 놓았지만 굳이 읽지 않은 이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 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쪽과 북쪽,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후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기후가 다양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자라고 있는 생물들, 나무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바다는 총 3개로 나뉘는데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황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이 서해안 쪽과 남해안 쪽의 영토에서는 간척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 영토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황해와 남해 쪽에서는 간척 사업으로 영토가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동해 쪽에서는 간척 사업으로 영토가 넓어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동해안은 물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일단 동해안은 수심이 너무 깊어서 간척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보통 간척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 이야기는 빠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영토였고 지금부터는 영해를 살펴볼 건데 영해는 아까 뭐였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다였죠. 우리나라 국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영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물고기 잡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면 막 중국 어선들이 뭐 침입했네 어쨌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나갈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물고기 잡고 자원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토는 범위가 명확했죠. 왜? 땅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만큼의 땅, 그리고 얘네의 섬, 이거는 우리나라 거다 라고 정할 수 있는데 근데 바다는 어떻게 이걸 정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디부터 바다라고 부르면 될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부터 어느 범위까지만 우리나라 바다예요 라고 정해야 돼요. 그럼 결국 여러분, 어디부터, 다시 얘기해서 바다가 뭐하는 지역,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 바다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 바다가 시작되는 곳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다른 말로 바꾸면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하는 그곳을 우리는 바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만나 있는 요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육지의 끝이기도 하면서 바다의 뭡니까? 그렇죠. 시작이기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바로
이거겠네요. 바다의 시작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을 부르는 용어가 뭔지 압니까? 그쵸. 바로 이곳을 우리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바로 이곳을 우리는 해안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바다의 시작이 어디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바다의 시작은 해안선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